2026년 2월 7일, 오늘 당장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비서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 월가와 실리콘밸리에서는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가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급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챗GPT가 질문 하나에 대답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구글 검색보다 무려 30배, 아니 최신 버전인지 PTO는 100배 이상의 전력을 집어삼킵니다.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졌지만 그 대가로 전 세계의 전력망을 갉아먹는 정의 흡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은 비상사태입니다. 1970년대에 깔아놓은 낡은 전선과 변압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이터 센터의 전력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펑펑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죠. 돈은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당장 이 거대한 전력을 감당할 초고압 변압기를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미국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그들의 오랜 기술 동맹국 일본이었습니다.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일본의 전력 기업들은 지난 50년간 세계 시장을 호령해 왔습니다. 미국은 당연히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가 일본 기업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 변압기 500대가 필요하오. 가격은 2배로 쳐주겠소. 언제 납품 가능합니까? 그런데 돌아온 일본 측의 대답이 미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주문하시면 2030년에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만들기 때문에 납기를 줄일 수 없습니다. 4년만 기다려 주십시오. 4년이라니요. 1분 1초가 급한 AI 전쟁터에서 4년을 기다리라는 건 그냥 사업을 접고 망하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미국 바이어들은 격분했습니다. 일본은 끝났다.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미국의 전력망이 붕괴 직전으로 몰린 바로 그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그 주문서를 낚아챈 나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4년? 아니요. 우리는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전기를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일본의 기술력으로도 4년이 걸리는 걸 고작 1년 만에 해내겠다고, 이건 사기거나 아니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안을 던진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집스러운 장인 정신에 갇혀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일본 제국과 압도적인 속도와 기술 혁신으로 전 세계 에너지의 패권, 그 골든타임을 거머쥔 대한민국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입니다. 도대체 일본은 왜 4년이나 걸린다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은 무슨 수로 그 불가능한 시간을 4분의 1로 단축시킨 걸까요? 그 비밀을 파헤쳐 보면 여러분은 지금 일본이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에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4년이나 걸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경제학 용어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육지와 단절된 섬에서 자신들만의 진화를 거듭하다가 결국 외부 생태계와 섞이지 못하고 도태되는 현상이죠. 지금 일본의 전력 산업이 딱 이 꼴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뛰어나서 문제입니다. 그들은 변압기 하나를 만들 때도 수천 가지의 자체 기준, 즉 JIS 규격을 고집합니다. 전 세계가 통용하는 국제 표준 따위는 무시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세계 최고다라는 콧대 높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미국 바이어가 그냥 국제 표준에 맞춰서 빨리 좀 만들어 달라고 사정해도 일본 공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됩니다. 나사 하나, 코일 한 바퀴까지 우리 일본식으로 완벽하게 감지 않으면 출고할 수 없습니다. 마치 전장에는 기관총이 필요한데 장인 혼자서 대장간에 앉아 1년 동안 명검을 두드리고 있는 꼴입니다. 칼은 훌륭하겠죠. 하지만 그 칼이 완성되기도 전에 전쟁은 끝납니다. 지금 AI 시대가 요구하는 건 완벽한 예술품이 아니라 당장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일본의 그 지독한 장인 정신이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HD 현대일렉트릭과 ALS 일렉트릭은 철저하게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면 미국식으로, 유럽이 원하면 유럽식으로 카멜론처럼 기준을 바꿨습니다. 고객이 전기를 원하면 전기를 줘라, 예술을 하지 마라. 이것이 한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앞바다에 거대한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의 부활을 알리는 야심찬 프로젝트죠. 그런데 그 바다 밑에 깔리는 해저 케이블, 그리고 그 전기를 육지로 보내는 초고압 변압기. 그거 어느 나라 제품인지 아십니까? 도시바, 미쓰비시?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LS 전선과 LS 일렉트릭 제품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자존심 강한 일본이 자신들의 앞바다에 까는 국가 기관망조차 자국 기업에게 맡기지 못한 겁니다. 아니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기업에 맡기면 예산은 2배가 들고 공사 기간은 하세월이니 일본 정부조차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 기업에 손을 내민 겁니다. 일본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현장 엔지니어들은 술자리에서 한탄합니다. 우리의 기술 제국은 끝났다. 안방마저 한국에게 내줬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한국이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혹은 가격이 싸서 이긴 걸까요? 천만에요. 미국과 유럽의 깐깐한 안전 기준을 통과한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진짜 비결은 따로 있습니다. 일본이 수십 년간 흉내조차 내지 못한 한국만의 비밀 병기.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국 공장을 견학하고 나서 이건 마법이다라고 혀를 내두른 그 기술. 도대체 한국 공장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3부에서 그 압도적인 기술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울산에 위치한 HD, 현대일렉트릭의 스마트 팩토리. 이곳의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일본 엔지니어들은 가장 먼저 귀를 의심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가? 일본의 공장은 망치 소리와 용접 소리로 가득합니다. 수십 년 경력의 장인 타쿠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쇠를 깎고 다듬습니다. 그 모습은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공장은 다릅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거대한 로봇팔들이 춤을 추듯 변압기를 조립합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처럼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을 1년 만에 따라잡고 이제는 따돌려버린 첫 번째 비결, 디지털 트윈 기술입니다. 일본이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회의만 6개월을 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가상 공간에 똑같은 쌍둥이 공장을 짓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변압기를 만들어보고 돌려보고 터뜨려봅니다. 실패는 가상 공간에서 끝내고 현실에서는 단 한 번의 시도 만에 완벽한 제품을 찍어냅니다. 일본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4년을 허비할 때 한국은 시뮬레이션으로 그 시간을 삭제해버린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모듈화 전략입니다. 일본은 고객이 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설계하는 맞춤 정장을 고집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변압기의 부품을 레고 블록처럼 표준화했습니다. 미국이 원하든 사우디가 원하든 기본 블록을 조합해서 순식간에 만들어냅니다. 품질이요. 여기서 일본이 또 한 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일본 제품은 그날 장인의 컨디션에 따라 미세한 오차가 생깁니다. 하지만 AI가 통제하는 한국의 변압기는 불량률 제로에 도전합니다. 미국 전력청 관계자가 한국 공장을 방문했을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일본의 변압기는 예술품이다. 하지만 한국의 변압기는 혁명이다. 예술품은 박물관에나 어울리죠.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AI 데이터 센터에는 고장 나지 않고 빨리 공급되는 혁명적인 제품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한국인은 성격이 너무 급해서 탈이다 라는 말을 듣곤 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대충대충 하는 것이라며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AI 시대가 도래하자 하급 빨리빨리 유전자가 전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초격차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도장 찍고 서류 결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물건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공장만 좋다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돈다발을 쥐고 있는 큰 손들이 왜 일본의 공공을 버리고 한국의 공공에 줄을 서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외교 전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동의 사막 한가운데서 벌어진
일본인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 이제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더위, 사우디아라비아의 넘시티 건설 현장. 이곳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인 650조 원이 쏟아지는 말 그대로 돈의 전쟁터입니다. 2025년 말 이곳에서 전력망 수주를 놓고 운명의談判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미쓰비시와 히타치 연합군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중동의 전기를 책임진 건 우리 일본이다. 오일머니는 결국 우리를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두꺼운 기술 제안서를 들고 왕세자 빈 살만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일본의 참패, 아니 전멸이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일본의 제안서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단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당신들은 20세기 물건을 팔러왔다. 나는 22세기의 도시를 짓고 있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을 실수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변압기라는 기계 덩어리를 팔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계는 튼튼합니다. 고장이 안 납니다. 이것만 강조했죠. 하지만 한국의 접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RHD 현대일렉트릭과 삼성물산이 구성한 원팀 코리아는 기계가 아니라 시스템을 들고 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변압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하고 AI가 도시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조절하고 만약 테러로 전선이 끊겨도 0.1초 만에 복구되는 에너지 두뇌를 심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 낼 수 없는 한국만의 Total Solution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서로 파벌이 갈려 협력이 안 되기로 유명합니다. 부품 회사가 다르고 시공 회사가 다르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다 따로 놉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전선 LS, 변압기 현대 슬래시 효성, 시공 삼성 슬래시 현대건설, 그리고 이를 제어하는 IT 기술까지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골치 아프게 여러 곳과 계약할 필요 없이 한국에게 맡기면 키만 꽂으면 도시가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넘시티의 심장부인 The Line 프로젝트의 핵심 전력망은 한국 기업들이 싹쓸이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짐을 싸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나무를 심으러 왔는데 한국은 숲을 팔고 있었다. 이 충격적인 패배 이후 지금 도쿄에서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일본 신문을 보십시오. 도시바와 미쓰비시의 전력 부문을 합병해야 한다는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기려면 우리도 덩치를 키우고 뭉쳐야 한다라며 뒤늦게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문가들은 냉소적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한 분석가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두 척을 묶는다고 해서 항공모함이 되지는 않는다.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 전력망의 표준은 이미 K그리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가 다르면 쓸 수 없듯이 한번 한국형 전력망이 깔린 도시는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부품, 한국 소프트웨어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영토가 보이지 않는 전선으로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이 섬나라 안에 갇혀 도장을 찍고 회의를 하는 동안 한국은 사막을 건너고 대양을 건너 에너지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이 쫓아오지 않느냐? 이 호황도 곧 끝날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데이터는 왜 이 승리가 반짝하고 끝날 거품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대한민국의 구조적 축복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부 가슴 벅찬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전력 시장의 호황도 곧 끝날 것이다. 중국의 저가 공세가 시작되면 한국도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아니, 데이터는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슈퍼사이클입니다. 왜냐고요? 중국이라는 변수가 오히려 한국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은 전력망을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국가 안보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산 변압기를 썼다가 백악관의 전력이 차단되거나 군사 기지의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서방 세계는 중국산 전력기기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어디일까요? 기술은 좋지만 너무 비싸고 느려 터진 독일의 지멘스? 이미 경쟁력을 잃고 4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일본? 아니면 안보 리스크가 없는 자유진영 국가이면서 압도적인 품질과 납기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유진영의 전력망을 재건할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현실에 안주할 때, 중국이 기술을 베낄 때 묵묵히 밤을 새워가며 기술을 갈고 닦은 한국 엔지니어들의 피와 땀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잠시 과거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불과 70년 전 이 땅은 전쟁의 폐허였습니다. 전기가 없어서 촛불 아래서 공부를 해야 했고 공장을 돌릴 전기가 모자라 제한 송전을 해야 했던 암흑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인공지능의 심장부인 실리콘밸리를 밝히고 사막의 기적 넘시티의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일본 전력 제국의 몰락, 그것은 우리에게 통쾌함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교훈을 줍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아무리 위대한 제국도 오만해지는 순간 무너진다. 지금 한국의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우리 기업들이 그리고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우리 근로자들이 이뤄낸 이 기적 같은 성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도 좋지 않을까요? 2026년 세계의 에너지는 한국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일본이 뼈를 깎는 혁신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충격적이고 가슴 뛰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